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주제는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공연대를 할 때 약간 이제 오프닝 멘트를 좀 이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 공부와 연구와 대학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제 딱딱하다? 딱딱하다. 아니면 그냥 리듬을 넣어도 되고요. 공연대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 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명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그 모토가 되는 한 문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죠. 필사직생, 필생직사라는 단어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다 리스크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리스크를 너무 안 지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득이 또 좀 너무 적고,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죽고자 하면 산다. 너무 좀 이제 예전 얘기 같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전쟁터에서 썼던 용어인데 진짜 죽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하고자 하셨던 의도는 자기가 죽을 목숨, 죽을 각오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살고자 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지 못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그런 각오로 상대방을 죽이자라는 의도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린 지금 현재 전쟁 속에 살고 있진 않죠. 물리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진 않지만, 회사에서 총과 칼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라는 곳과, 그리고 회사가 아닌 공기업, 그런 곳, 그리고 여러 군데 더 많겠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고자 하면은 어쨌든 간 같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 팀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나로 인해서 그 팀이 힘들어지면은 그 팀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럼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한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집단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내서 살지 않으면 그 팀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 팀이 어려워지면은 전체가 망가지고 그 팀의 위에 단위인 센터 아니면 본부 아니면 그 회사 자체, 그 회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어찌 보면 제가 오버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만 사람들한테 겨우 인정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서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주어진 업무만 대충 좀 잘 처리하고, 그러면서 내 워라밸이라고 하죠. 내 취미생활 즐기고 이렇게 산다 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성과가 잘 안 나요. 정말 뛰어난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살면은 성과가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오는 거는 팀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아냐면 내가 이것도 알아? 라고 싶을 정도로 상대방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야. 회사 생활하면 그걸 느낄 거예요. 상대방이 보는 눈이 안 보는 척 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라. 이거 너무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정량 플러스 더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회사 생활을 좀 해보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법칙이 좀 같은 게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10명, 100명이 있으면, 프로젝트를 이끌고 일을 주도해서 나가는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되고요. 한 30명은 겨우 따라가기 급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처져 있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좀 덜 지려고 하고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어딜 가나 조직에 가면 어딜 가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말한 100명 중에 60명, 그 하위 60명을 또 쳐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0명에서도 또 100분위가 또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더 바뀌고. 파레토 법칙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디를 가나 뭐든 안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럼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난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아니면 그 사람을 똥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좀, 같이 일 안 하는 게, 어차피 나는 나하고 맞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이제 일을 합이 잘 맞고 뭐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다 일을 해서 좀 더, 예, 시너지를 내고 싶지. 뭐 그런 일 안 하는 편한 사람하고는 뭐,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사람 인생인데, 뭐 그지, 그 사람을 어차피 뭐 이제 나이 이제 다 이제 먹을 대로 3, 40 되면 이제 사실 사상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관성이 있어서 이거를 진짜 30대까지는 그래도 좀 채찍을 좀 맞고, 뭐 채찍을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인생 멘토라든지 그런 분이 좀 계시면, 그런 분한테 이제 혹독한 교육을 받으면 30대까지는 그래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40대부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50대는 뭐 그냥 이제 뭐 소위의 경읽기 정도, 그냥 뭐 너는 그냥 떠들어라 뭐 이런 정도일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딜 가는 그런 사람은 있고, 그런 사람은 같이 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거죠. 저나 뭐 여기 꾸기님이나 뭐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조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조직 생활을 하지 않은 대학생들이라든지 미성년자들은 좀 공감이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실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의 인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그런 분포는 그 다양성의 분포는 존중해줘야 되지만 100명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명 중에 각자의 다양성대로 적정하게 그 적성에 맞게 업무를 배치하고 각자의 인원들은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0명 보고 전부 다 똑같은 적성, 똑같은 성향,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은 망하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다 리더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다 부하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는 리더답게 하고 부하는 부하답게 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 100명 모두 자신이 맡은 거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 플러스 알파를 더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죠. 그것 또한 적성이 자신의 그릇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좋겠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확률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해내고 같이 함께 할지 안 할지를 잘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 정말 너무 적극적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너무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가기 때문에 더 같이 일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게 당연히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도 학생들한테 늘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명언 첫 번째가 필사직생, 필생직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살고 살고자 죽는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짧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1분 1초를 내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망하고 맞죠? 편하게 살려고 하면 망하고 그리고 정말 편하지 않게 내가 너무 불편한 거 열심히 하는 게 불편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교수님이 너무 하드워커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각자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설명될 것 같고요. 또 이영표 선수가 중요한 명언 하나 얘기했죠.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말 정말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은 참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요즘 세대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물론 MZ세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욜로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만 산다. 지금 당장 즐기는 게 중요하지. 2, 30년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욜로족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욜로족은 인생의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넥스트 플랜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제 행동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욜로족 한다는 거는 그럼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꾸기TV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욜로족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던 거는 교수님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저도 사회초년생 때 욜로처럼 산 적이 있거든요. 한 돈을 좀 벌어보니까 이 통장에 계속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경험을 처음 해보다 보면 이제 다 쓰고 싶고 쓰다 보면 또 남들 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이건 좀 아니다. 다 그런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조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두세 달 살아보고 또 이거 아니다 해서 또 돌아오는 사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2, 3년 계속 그렇게 노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다 아까 한 60%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걸 달라서 당연히 생각을 강요할 수 없지만 저도 인생을 되게 짧게 살았지만 살아보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이렇더라 라는 거를 좀 전해봤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어떤 걸 정의를 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공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절대적인 건 없고 다 상대적인 건데 내가 이 정도 살았을 때 충분히 자신의 만족감, 자기 만족감이 있음과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성공하셨나요?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아직 못 가신 거고요. 그래도 조금씩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사회 발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술 사회 발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챗GPT, AI 이런 것도 쓰고 전기 에너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프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게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누군가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피땀 흘려 만들어진 그 주체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플러스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돌아온 사람. 근데 자기 만족이라 한다면은 그게 대표적인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겠죠. 돈이라고 돈 밝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돈이라는 것 곧 내 삶의 기회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더 먹을 수 있고 뭔가 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는 게 돈이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보상받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만족 플러스 세상에서 기여하는 사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꾸기님의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살다 보니까 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게 사회에 더 기여를 많이 한
거에 더 많으면 그게 돈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참 와닿는데, 저는 사회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거를 기여를 더 많이 하면, 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게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돈으로밖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로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성공의 수치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뭐 부자 막 보고서 같은 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봤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평균적인 어떤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본 기억은 50억입니다. 50억은 있어야 부자래요. 근데 또 50억 있는 부자들은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5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다. 그게 뭐 절대적인 가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을 제가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기여하는 정도를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환산이 된다고 하면, 많이 벌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돈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뭐 정말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솔직히 말하면은 월 봉급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거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보상 체계라는 것 중에 하나인 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도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꾸기TV님과 함께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명 첫 번째 필사직생, 필생직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